스자키 특집 세월호 참사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나 이제 시작합니다. 서울 지역 전화 2061-8584에서 8587번 여러분의 목소리 직접 듣겠고요. 자,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연세대학교 방재안전관리연구센터장 맡고 계신 조원철 교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일보의 선임 기자 서화숙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조원철 교수. 네. 우선 무슨 생각 드세요 요즘? 전 멍하다는 개인적 표현을 하고 그러다가 조금 뭐 생각이 정리가 되면은 우리 그 희생자들 진짜 미안하고 죄송한 생각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나름대로 88년 26년 전부터 이런 재난 방재 안전 지금까지 올인해 왔거든요. 예, 올인해 왔는데 좀 뭔가 되는 듯이 보여가지고 나름대로 자부심도 가져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전문직 교수들도 한 70여 명 기초는 됐다 싶고 이제 했는데 작년부터 이게 염려가 돼가지고 하더니 결국은 이런 일이 터지고 나니까 모든 게 지금 허무해져 버렸어요. 개인적으로도. 네. 그리고 이 관계 이번에 특히 이제 피해자들에게 상당히 그 죄송한 마음을 진짜 금할 길이 없습니다. 서화숙 기자는 요즘 심정이 어떠세요? 전 사실 회사에서 신문 읽을 때도 뭐 계속 이 기사를 읽으면 울게 되지만요. 오늘 아침에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은 담담한 기분으로 출근을 하는데 교복 입은 학생들을 지나가는 걸 보는데 또 막 왈칵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저뿐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국민들이 그 겪는 트라우마가 아닐까. 우리 어른들이 구할 수 있는데 구하지 못했다. 이런 죄책감. 이게 지금 이제 302명이 사실은 사망한 거잖아요. 그중에 이제 92분의 시신을 못 건진 거죠. 엄밀히 말하면 뭐 사망자를 굉장히 줄여서 얘기하고 있을 뿐이지. 이게 정말 총체적으로 무책임하고 무능한 그 정부와 그 탐욕스러운 해운사가 같이 저지른 이건 거의 살해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사고라기보다는. 네.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더라고요. 아무도 없죠. 네. 그래서 제가 제로 상태였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했더니 어떤 기자분이 제로 상태란 말을 너무 하지 않냐고 그래서 아니 뭐 한 게 있으면은 하나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내놓은 게 없더라고요. 자,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되냐. 그 사실 저희들은 재난 전조라고 하는 전문가 그룹에서는 재난 전조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게 재난 전조가 작년부터 있었어요. 자, 우리 조금 돌이켜보면은 작년 1년 동안, 금년 3개월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화두는 뭐였습니까? 혹시 정 선생님 기억하세요? 작년 1년하고 올 금년 3개월이요? 우리가 올인했던 부분. 뭐 규제 개혁이죠. 아니, 그 이전에 도저히 국정원하고 정치밖에 없었어요. 뭐 저 정치 공방을 계속했죠. 댓글 의혹이다 뭐다 뭐 이런 등등.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그 재난 전조를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사람들 이걸 화이트월 신드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백색을 오래 벽에서 쳐다보면 다른 걸 못 보게 되는 현상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관료들도 우리 국민들도 언론들도 다른 걸 생각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가을 늦게부터 미세먼지가 어떻고 그다음에 기후변화가 어떻고 해가지고 특히 지금까지 이번에 뭐 며칠 비가 조금 오긴 왔습니다만 가뭄이 지금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게 가뭄이 심하다고 느낄 정도면 그다음에 반드시 홍수가 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염려가 돼서 지난 1월 달에 저희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하고 또 재난 관리하는 부서 공무원들하고 모여가지고 우리가 사회가 이렇더라도 우리는 좀 긴장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자. 그래 약속도 하고 뭐 그런 행사를 또 워크숍을 2번이나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소방방재청 자연재해나 화재를 다루는 사람들은 상당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판단하건대는. 하는데 그런데 우리 이제 법적으로 사회적 재난이라고 하는 이 사회적 재난을 다루는 안전행정부. 이건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 제가 거의 매주일 체크를 하거든요. 이분들의 상태를. 그러면 특히 이제 금년에는 긴장감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선거철이 있잖아요. 심지어 안전행정부를 만들면서
전문성이 있다고 하는 두 사람을 소방방재청에서 데려갔어요. 예. 바로 방송하는 이 시간에 그분들은 저 지방에 가서 뭘 하고 있냐면은 요즘 선거철을 앞두고 지방 공무원들이 혹시 뭔가 비리에 연루되지 않나 해가지고. 그러니까 안전행정부 내에 그 재난 파트에 있는 게 아니고 부서가 그렇죠. 다른 부서가 돼 있군요. 완전히 밀려버렸죠. 예. 밀려가지고 가 있고 나머지 99%는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에 그 올인했다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은 것이 그렇죠. 많은 공직자들에게 사인을 준 게 아닌가 싶어요. 책임지지 않는 공무원. 예. 그러니까 우리 공직사회라고 하는 것은 자기 역할이 있거든요. 그게 뭐 행정직이 됐든 뭐 무슨 전무에 그 역할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1등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 업무가 수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1등이 되기 위한 노력이 행정직이든지 뭐든지 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구분 안 하고 그리고 이건 깊이 부서입니다. 재난관리는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오면 제가 처음부터까지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더라고요 라는 말씀을 드린 게 우선 규제를 풀어서 30년까지 배를 다닐 수 있게 하니까 일본에서 낡은 배를 사오게 된 것이고 그렇죠. 관리 감독 전혀 안 되면서 계속 과적하고 예. 평형수는 빼고 다시 말하면 출항하지 말아야 할 배가 출항한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경험 없는 사람들이 운전을 또 맡았었고 그리고 넘어져 나가는데 대피 명령도 제대로 못했고 초기에 해경이 출동했지만 제대로 된 구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고 여기서부터 아니겠습니까? 어떠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의 문제가 있는 거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구조에서부터 문제 이렇게 쪼개서 생각을 네. 해본다면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문제는 당연히 이제 해운사의 탐욕이 제일 큰 거지만 그걸 관리 감독하지 못한 감독청 그렇죠. 문제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예. 한국성급이라는 곳에 이제 그 감시라고 할까요? 뭐 심사를 맡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데들이 다 부분 다 떼어가지고 뭐 구명 장비는 잘 돼 있느냐, 뭐는 뭐 잘 돼 있느냐, 뭐 연료 이런 건 잘 돼 있느냐를 부분적으로 뗀 그 하청 업체들의 검사 결과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체크를 한단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적으로 떼어 있는 그 업체들은 오히려 대형 해운사에 의리돼 버려가지고 예. 뭐 뇌물을 500만 원을 줬다 이런 기사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감시 감독을 할 수가 하는 것이 없는 소위 이제 전문성이란 걸 그러니까 내세워 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 나눠 먹기를 했거든요. 예. 뭐이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간 출발하기 전까지 그런 성급기관뿐만 아니라 해안 그 항만관리부서. 그렇죠. 관리부서가 일을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제가 그 결과 사인한 걸 보면은 하나도 확인되기 없고 사인한 거는 사실 누구 사인인지를 구분을 못 해요. 돼지꼬리 사인을 이번 세월호 관계된 서류를 직접 보셨어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세월호 출항하기 전에 출항하기 전에 검사해가지고 검사했던 거 있죠. 검사했다고 하고 사인돼 있어요? 돼 있는 거. 예. 하하. 뭐 승선 인원이 몇 명이고 화물 몇 톤 싣고 차가 몇 톤 컨테이너 몇 개고 다 거짓말이죠, 근데. 다 이제 자동차 바퀴 같은 걸 어떻게 고박했나 다 사인 다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탑승 인원을 지금도 정확히 지금 모르잖아요. 모릅니다. 네. 근데 누가 그걸 검사해서 사인을 해요? 잠깐 올라오면 사인해가지고 누군가 했어요, 아무튼. 그렇죠, 했죠. 다 했죠. 그런데 사실 탑승 인원의 이제 문제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있냐면 자동차들을 싣는 사람들이 운전자는 카운트가 이제 계산합니다. 예. 그런데 뒤에 트렁크 같은데 뒤에 숨어가지고 소위 불법 탑승하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어요. 예. 그 숫자를 지금 몰라요, 지금도. 그러니까 정확히 몇 명이 탔는지를 모르고 그건 최종으로 배를 이제 들어올려 가지고 어떤 분이 있었는지 불법을 이제 승선했는지 하는 것을 밝혀야 나올 겁니다. 근데 어쨌든 검찰 수사 결과로는 지금 그 중간 화물을 많이 넣기 위해서 평형수 가장 밑에 그 안정을 도모하는 곳을 한 1,000톤 가량을 안 넣었다, 그죠? 빼냈다는 예. 거죠. 그 기름값도 아낄 겸 그런 게 배가 가벼워지면은 예. 배에는 이제 헐수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뭐 이제 화물을 싣으면 잠기는데 그 헐수가 6m인데 6m 이상으로 화물을 실어버렸거든요. 그러면 7m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출항을 못 하잖아요. 못 하죠. 그러니까 발라스트라고 물을 하는 빼는 그 거죠.
평형수를 빼버리면 좀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배 밑바닥이 오히려 가벼워지고 배 위가 무거워져서 무게중심이 안 맞는 무게중심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복원력이라는 게 없어진다면서요. 복원력이 줄어들죠. 복원력이라고 하는 건 조금 설명이 길어집니다만. 어쨌든 이런 걸 체크할 아까 말씀하신 한국 성급이나 또 해운조합이나 이런 데 또 항만관리당국이 있습니다. 항만관리당국도 예. 있고 인천항만관리소. 해양수산부 퇴직관료들이 여기에 또 다 간다는 것이고 이런 심지어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집무실이 그 해운 업체에 공짜로 들어있었다 이런 기사도 한국일보에 오늘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건 뭐 해운 보도됐죠. 업체들이 쭉 모여 있는 건물의 맨 꼭대기층에 사무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장관이 거기 가서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은 이제 사고가 발생하기까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발생 원인이라는 건 뭐 다양하고 뭐 사실 기업주라는 게 굉장히 탐욕스럽게 쉽거든요. 문제는 발생한 이후에 정부의 이제 관리 감독이나 구조 이게 예. 이제 제대로 됐어야 되는데 예. 문제는 8시 52분에 학생이 그 119로 신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9시 반에 해양 헬기가 다가왔어요. 그리고 구명정이 38분에 떴단 말입니다. 근데 맞아요. 얘가 마지막 아이들이 그 부모와 카톡을 나눈 게 10시 17분까지 그렇죠. 있는데 예. 그럼 이제 뭐 선생님 저희 우리 들어오기 전에 그 뭐 해양 바닷물이 얼마나 차가운가 얘기도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 과학적으로 한 3시간까지는 저체온을 견딜 수 있다 예, 이런 견딜 수 얘기도 있습니다. 했잖아요. 예, 예. 뛰어만 내렸어도 되는 거죠. 네, 뛰어만 바다에. 내렸어도 되는 거고, 뭐, 거기에 사실 에어포켓이 가령 뭐 정부 주장대로 있었다면 10시 17분부터 3시간이면은 한 2시 17분인가요? 네. 그러면 30분부터 9시 반부터 거의 3시간 47분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바깥에 나와 있는 아이들 외에는 그 승객들 외에는 한 명도 더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구조가 제로죠, 제로. 어떻게 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청취자분들 목소리도 좀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8585번인가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기소개 하시겠어요? 예, 서울의 그냥 애청자라고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예, 말씀하십시오. 저는 이 사건 보면서 50년도에 일어났던 6.25 전쟁하고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 물론 이제 그 주체는 달랐지만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거하고 지금 학생 여러분 그냥 선신에 남아 계시면 얼마든지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그거하고 뭐가 틀린지. 그러네요. 예. 그 아예 이번 기회에 정치권을 한번 갈아엎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냥.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 전화입니다. 8586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하시겠어요? 예, 대전에 살고 있는 김완식입니다. 네, 김 선생님, 말씀하세요. 예. 일단, 뭐, 여러 가지 전문가님들 좋은 말씀 해주시고, 이제, 분석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국가의 어떤 시스템이, 예, 전혀 없다. 시스템을 갖출 생각도 안 했고, 갖춘다 하더라도 이론으로 탁상에서만 세우지 않았는가. 예,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전문가님이 말씀하실 때 뭐 제로 상태라고 말씀하시던데 제로가 아니라 지금은 마이너스도 한참 마이너스죠. 예, 그 다음에 이 사람들 도대체 국정 철학이 뭐냐. 철학이 정말 없다. 이 나라가 정말 철학이 없고 오직 돈만 있고 욕심만 있고 그런 나라다. 예, 기업인은 기업인의 철학이 있어야 되고 정치인은 정치인의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국가는 국가의 철학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국가에서 국민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철학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철학이라고 하는 것들 자체가 이 사람들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뭡니까? 맨날 중북 세력 잡는다고 그 타령이나 하고 있었고 나는 깨끗한데 너는 왜 지저분하냐 이거 타령만 했고 예. 어떤 대통령 돌아가신 대통령 어떤 대통령 잘했네 못했네 이것만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벌어진 일이고요. 저는 뭐 교직에 있습니다마는 예.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매일 시험에 시달리다가 예. 모처럼 수학여행이라고 한번 편하게 간 것밖에 없습니다. 예. 도대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과정이나 이걸 보면 김 선생님.
예, 교직에 계시다고 그러는데 혹시 중학교, 고등학교, 어느 학교? 이제 중학교에 있습니다. 요즘 이 사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이거 어른 말 못 믿겠다 혹시 이런 말 안 하던가요? 그런 말은 안 하는데 네. 제가 할 말이 없죠.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예. 아이들한테 나를 믿고 따르라, 나를 믿어라, 선생님들을 믿고 학교를 믿고 나라를 믿어라, 이런 얘기할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다음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8587번,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자기소개 하시겠어요? 네, 서울에 사는 김흥종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국가란 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큰 가치로 삼고 예, 가장 절절히 잘 지켜야 할 최후의 집단, 최후의 보루 아니겠습니까? 예, 예.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 그 대통령께서 이번 그 대재난에 대해서 국가 재난에 대한 그 구조 총동원령을 내렸어야 됩니다. 예, 예. 야, 해군 참모총장, 합참의장 다 불러서 음흠. 군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방안, 최대한 방법, 그다음에 해경에 대해서 예, 강력한 지시, 진도 현장에 내려가서 물론 유가족 위로하고 예, 예. 다 바쁘겠지만 이제 그런 게 필요하고 그다음 가장 중요한 가치는 그 인명에 대한 존중, 그렇죠. 인명 경시 풍조 예. 그런 걸 좀 우리가 좀 느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다음 전화입니다. 바로 84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자기소개 하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부산의 박봉식입니다. 예, 말씀하시죠. 이번 정부에 대한 대처는 완전히 할 말을 잃었고요. 예, 이번 사건에서도 드러났지만 모든 공무원들이 퇴임 후에 관련된 업계에 아예 횟수를 제한하지 말고 연수를 제한하지 말고 취업을 일절 못하게 해야 될 겁니다. 예, 예, 여기에 모든 비리가 다 돼 있고 예, 특히 군과 원진도 이번 기회에 철저히 수사를 해가지고 예, 예,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예, 특히 이번 정부의 인사를 좀 잘해야 되는데 이번 정부의 인사 정책은 완전히 예. 상책인 것 같아요. 예, 예. 너무나도 정말 국민들이 실망을 많이 하고 특히 유 회장은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청취자분들께서 역시 핵심을 짚어주시는 게 물론 그 사고가 나고 나서 초동 대처가 어땠다. 왜 구조할 걸 못했느냐. 이것도 반드시 짚어야 합니다만 국가 시스템, 국가의 국정 철학이 과연 무엇이냐. 이 대목에서 조 교수님 좀 한 말씀 주셔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아까 왜 그런 표현 쓰셨잖아요. 공직자들 가운데 이 재난 대비 파트는 다 기피 부서다. 예, 예. 또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산이나 이런 게 지금 너무 적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바로 국정 철학, 국가의 어떤 그 철학과 관련된 예. 거죠? 이 안전 관리비가요. 예. 낭비로 생각합니다. 예, 예. 우리보다 앞섰다고 하는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낭비가 아니고 가장 효율적인 투자로 생각합니다. 예. 제가 오늘 아침 일간 그 신문에 그런 내용의 글을 썼습니다만은 예, 예. 이게 낭비가 아니고 가장 좋은, 왜냐하면 손해를 막아줄 것을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사실 서해 페리오 사건이다, 대구 지하철 참사다 이런 게 터질 때마다 안전관리비를 낭비로 생각한다. 이런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수없이 했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고치자 했단 말이에요. 왜 안 근데 고쳐지는 겁니까? 기재부나 국회 예산처 가서 보면요, 안 고쳐집니다. 맨 먼저 잘리는 게 안전관리비입니다. 기재부, 국회 예산처, 그다음에 국회의원들께서 국회의원도 그럼요. 제일 먼저 자르는 게 이게 안전관리비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어느 방송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너무 노무현 정부를 편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대구 지하철 참사가 이제 노무현 정부 들어서기 직전에 생긴 사고인데 그 사고를 계기로 그 전쟁에 대한 위기뿐 아니라 인적 재난이나 자연재해로부터의 위기도 정부에서 다 관리하자 그래서 컨트롤 타워를 청와대 안에 뒀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국가안보회의 안에 위기관리센터를 둬서 실제로 그게 작동이 꽤 잘 되지 않았습니까? 그 노무현 정부에서는. 문제는 그 시스템이 없어져 버린 게 문제 아닙니까? 거기에는
이제 뭐 그거 잘 됐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인정도 합니다만 저도 다 관계를 했었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매뉴얼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예, 예. 그 매뉴얼을 뭐 몇백 페이지짜리를 34권이나 만들었는데 그 만든 담당 이제 국장은 지금 이미 고인이 됐습니다만 잘 만들었는데 그때 그 재난 관리의 개념이 전부 군사 작전 개념이었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재난 관리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상당한 성과를 냈습니다. 예. 성과를 냈는데 예. 그 후에 이제 대통령들이 바뀌고 하면서 이게 전부 안전행정부로 이관이 됐거든요. 네네. 이관이 되는데 어디 가서 있는지도 몰랐어요. 내용도 몰랐습니다. 모르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되어버렸고. 근데 잠깐만요. 예. 그 청와대 내 위기관리센터를 만들어서 안보 위기뿐 아니라 이런 재난 위기에도 대응하도록 한다. 이거 뭐 저도 쭉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어떤 타워는 컨트롤 타워랑 이런 체계는 막 갖추었지만 그렇죠. 정작 그게 가동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고 각 일선 지자체나 각 행정부서의 말단에 이르기까지 재난관리 담당 전문 공무원들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인원과 예산이 충원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뒤따르지 못한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그걸 예, 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우리는 지금 자꾸 이제 상부 컨트롤 타워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위만 얘기하죠. 하는데 재난은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요.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 우리 맨 남쪽의 마라도에서 임산부가 지금 출산의 고통을 겪고 계신다고 하면은 거기에 계신 분이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안전한 출산을 우리가 예.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광화문이나 청와대에서 전화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안 되죠.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현 정부들과 조직에 우리 재난 및 안전관리법이라고 하는 이상한 반쪽짜리도 안 되는 법이 있습니다만은 예. 그 보면은 머리만 있지 입만 있지 손발이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아하. 이걸 국회에서 통과시켜줬어요. 네, 네. 이것이 행정부에서 만든 법이고 그것이 수정이 되고 뭐 제가 수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로비가 되고 해가지고 국회에서 아무 생각 없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네. 국회의원들에게 예. 제가 아는 제 제자도 국회의원들이 3사람이나 있기 때문에 예. 이건 이들의 책임이다. 니들이 이렇게 해놓고 와서 왜 뭐 여야 할 것 없이 서로 지금 와서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조금 이제 머리를 숙여요. 네. 그런데 안전행정부가 이런 사회적 재난의 컨트롤 타워를 맡으면 왜 문제가 생깁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는데 일선 조직이 첫째 없고 일선 조직이 없다. 시군구에는 없습니다. 예. 왜 시군구를 저희가 강조를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수시라고 하면은 바다가 있죠. 예. 거기에 산업시설이 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시가 있습니다. 예. 이런 특성과 충북 예를 들어서 괴산이라고 하면은 이건 산악이고 산계곡이 있고 농경지가 있거든요. 그렇죠. 재난의 특성이 전혀 다릅니다.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기본 조직을 정부에서 주되 각 지자체의 그 특성에 따라서 맞아요. 맞게 재난관리 부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서 시군구에. 예, 시군구에. 예. 그래서 이거는 평상시는 이제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되지만은 예. 비상시 조직을 만들고 그것을 훈련하도록 중앙정부가 감독하고 이제 그래야죠. 동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시군구의 일선 조직, 현장 조직은 아무도 없는 상태인데 이번에 우리 진도군에다가 뭐 정부 합동부 무슨 조직을 이거는 법에도 없고 임시 조직입니다. 임시 조직이다 보니까 아무 조직 훈련이 돼 있지 않으니까 예.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예. 예를 들면은 전문성이라고 하는 게 별게 아닙니다. 자기가 맡은 업무는 진짜 전문성을 갖고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해야 되는 게 공직의 기본 자세인데 현장에서 올라오는 용어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모릅니다. 보고를 들어도. 예, 보고를 들고. 근데 이제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굉장히 이제 광범위한 정도의 그게 확산이 된 후에 이상적인 형태까지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예. 조금 사이에 첨언을 하자면 예. 일단 노무현 정부에서 중앙 컨트롤 타워를 세운 것 자체의 의미는요. 우리나라의 재해라는 게 뭐 지금 같은 경우 사실 국방부나 또 해양수산부나 그다음에 안전행정부 3부처가 이제 구조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구조가 서로 잘 협의가 안 됐잖아요. 이게 이제 예. 중앙 컨트롤 타워가 없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뭐 가령 구제역 같은 사건이 터지면 여기 농림수산부가 가세를 할 수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뭐 철도 사고나 항공 사고가 터지면 이게 국토부까지 관련되는 그러니까 뭐 5, 6개 부서 많게는 뭐 90개 부서까지도 관련이 되는 일들이 터졌을 때 중앙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것에 심각성이 있고 중앙 컨트롤 타워가 생겨났다는 것이 한 진일보한 상태겠죠. 그리고 예. 이제 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후에 이명박 정부에서 그걸 승계를 하면서
하면서 더 지역으로 확산되게 퍼져나가게 그물망이 짜이게 실핏줄이 만들어지게 이렇게 만들었어야 그 말씀은 되는데 제가 100% 완전히 동의합니다. 없어진 이번에 것이 예를 들어 문제겠죠. 구조 이제와 관련해서 보면요. 해경, 예. 그다음에 이제 해군, 그다음에 민간 이게 오긴 왔는데 책임 방법 이게 사전에 조절된 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없어요. 오늘 들리는 얘기는 글쎄요. 그 뭐 정확하게 아직은 이렇게까지 평가하기 뭐하지만 서로 또 공다툼 같은 게 벌어지고 있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게 책임이든지 조직의 활동의 영역을 나눠주는 사전에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예. 현장에 모여가지고는 서로가 하고 싶어하고 자격이 안 되는 사람, 위험한 사람도 서로가 하고 싶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민간 잠수부들이 왔는데도 심해 잠수를 할 수 없는 분들도 와가지고 또 아우성도 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 해경하고 해군하고 관계에서도 굉장히 갈등이 노출이 됐는데 예. 이게 현장 조직을 육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 조직이라는 거 이 부분은 네가 맡고 저 부분은 내가 맡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업무를 분담을 하지 않은 사전 조직이 전혀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그 구조의 측면에서 좀 더 얘기를 하지만 아까 이제 철학인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생명 구조가 우선이다 이제 이런 철학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미국에서 지금 그때 미군이 합동 훈련을 하고 있었잖아요. 155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헬기 2대를 보냈습니다. 미군 헬기를. 근데 우리나라 국방부가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자기네가 도와주겠다 제안을 했는데 우리나라 당국에서 거절을 했습니다. 뭐 거절한 것도 저는 참 기가 막히지만 일단 생명구조 시각이 급한데 예. 문제는 사실 한국 정부에 있는 자원으로도 이거는 3시간 47분 동안 충분히 구할 수 있는데 안 구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진성준 의원한테 국방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해당 구조대 SSU가 9명이 12시 4분에 도착했습니다. 그죠? 예. 정확히 얘네들이 물에 빠져 10시 17분에 물에 빠졌다고 생각해도 2시 17분에 몸이 식습니다. 12시 4분에 투입됐으면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 해경에서 투입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전남지사가 소방방재청 헬기를 타고 간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그것도 이제 기사로 통해 불거져 나온 걸 보면 10시 35분에 소방방재청 헬기 3대가 왔습니다. 물론 예. 이 10시 35분도 원래는 9시 20몇 분인가요? 40분에 출발해서 10시 정도면 도착할 수 있었는데 이제 전남지사가 자기를 태우고 가라 그래서 한 30분 정도 늦어졌죠. 근데 어쨌든 이 헬기도 10시 35분에 도착했습니다. 이건 정말 그 시간에 긴급하게 구조에 참여했으면 훨씬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소방방재청 안전행정부입니다. 국방부, 해남구조대 국방부죠. 왜 이 같이 함께 협업해가지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나서지 않았던가. 자, 우리가 이제 원론을 이야기하시는데 강론으로 보면 진짜 역할 분담이 없었습니다. 조직이 없었습니다. 그거요. 아까 미군이나 일본이 우리를 도와주겠다 하는데 예. 그거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받아들였어도 우리나라 각 부처들이 해남구조대 글쎄, 도착했는데. 했어야 됐던 거 아니에요? 했어야 되는데 했습니다. 예. 그게 사전에 그런 현장 조직이 돼서 사전에 역할이 있었다고 하면은 자기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서로에 가서 주도권 그다음에 공로 세우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한마디로 중앙의 컨트롤 타워도 제대로 못하고 현장 조직들은 뭐 아예 없기도 없으니까. 하고 몇 가지가 서로 충돌하기도 하고 우왕좌왕하기도 예. 하고 이게 총체적 난국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경이 9시 30분에 도착을 해서 해경만 열심히 그 깨부수고 했어도 다 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해경 업무를 저희들이 조금 이제 들여다보면은 주로 대중국어선 이제 불법 들어오는 작업하는 거 그거 맡고 그다음에 이제 밀수 부분 이쪽으로 쭉을 하다 보니까 주로 물 표면의 이야기만 업무만 해경이 맡아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이 20m, 30m, 40m 되는 업무는 앞으로 어떤 이제 현장 조직이 구성이 된다고 하면은 심해 잠수는 장비나 인력 모든 것이 월등하게 나온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월등하게 나온 해군이 맡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전에 정비만 돼 있었다고 하면 이런 같은 자, 혼란이 우리가 지금 없죠. 제목을 세월호 참사, 이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나? 국가가 우선 출항하지 말았어야 할 배를 못 막았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른바 관피아, 네. 어떤 비리와 복마전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 문제로 지적이 되고요. 그리고 사고가 났는데 허둥지둥하고 제대로 구조를 하지 못하는 이런 어떤 시스템의 부재, 예.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더 세심하게 짚어본다면 지금 진도체육관에 뭐 마치 난민 캠프처럼 이 가족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름째인데 이제 와서야 바로 며칠 전에 돼서야 가족당 전담 공무원을 하나씩 붙인다는 얘기가 나오고 일본 같으면은 개인적 공간을 위해서 하다못해 칸막이, 텐트라도 다 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런 것도 이제서야 뭐 좀 접근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렇게 즉 유족에 대한 배려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현장에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까? 아, 그럼요. 그건 이렇게 딱 보면 사실 뭐가 필요할지 모를까요? 그뿐 아니라 지금 이제 자기 애들 가족을 찾은 분들은 안산에 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못 찾은 분들은 진도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실은 이분들은 딱 마음이 너무 찢어지게 아픈 분들인데 이분들 사이에 서로 이제 연결고리가 없으니까 또 어떤 곳으로 이제 뭐 구조 물품이 더 간다더라 뭐 어쩐다더라 그래서 이분들 사이에 사실 마음 상할 일이 생길 정도가 됐답니다. 그 두 분들 사이에 연락도 해주고 마음 배려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안산 같은 경우 지금 뭐 심리 상담센터를 만들었다고는 예. 하는데 그게 예. 뭐 그 사계동인가 그 주민센터에 그냥 의자 하나 놓고서 심리치료사 한 분 모셔다 놨대요. 그렇게 사람들이 막 드나드는데 거기서 무슨 심리 치료가 되겠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요식 행위로만 모든 것들을 하는 거죠. 진심으로 그 유족의 마음을 위로할 생각이 과연 정부에 있는 것일까요? 이 자, 당국에? 이제 그나마 이번 기회는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심리치료라고 하는 맞습니다. 것을 예. 처음으로 이제 발동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그 전문가 그룹도 다행히 초동에는 경북대학의 청소년 이제 아동심리 그 그룹이 있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국내 그 재해 심리를 치유하는 전문가 교수님들이 예. 13분이 계십니다. 예. 국내에 있는데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거의 없었어요. 예. 그 경북대학에 그런 센터가 생겨가 이번에 초동에 이제 그 진도에서부터 활동을 했는데 뿐만 아니라 방금 우리 소아 청소년 정신과 전문의들이 총출동 지금 하고 있다. 예, 그런 하고 걸 있는데 상당히 바람직해요. 또 문제는요. 예. 이분들이 이렇게 하니까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하시는 분들이 또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걸 듣고 야 이건 아니다. 제발 좀 이번엔 조용히 해달라. 일반 정신과 하시는 분들이 예. 뭐 이건 더 이상 이야기하면 또 저한테 또 큰 항변이 들어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업무 영역 이것도 사전에 준비 이제 이번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제 심리를 뭐 정신과가 됐든 청소년 소아 쪽이 됐든 예. 이것도 우리가 이제 발전시켜야 할 늦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뭐 체육관에도 왔었고 또 분향소에도 왔었고 국무회의에서 사과를 했지만 유족들은 이건 사과가 아니다. 오히려 분통을 터뜨리는 반응을 네. 보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 대변인이 오늘 유감스럽다라는 발언을 하고 이런 일련의 흐름. 이 흐름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저는 그게 꼭 유족이 아니어도 그건 사과라고 보기가 참 힘든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명박 대통령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87년도 한국의 그 민주항쟁 이후에 점차적으로 한국 사회가 이제 진전이 되어 왔는데 이명박 대통령에 이르러서 굉장히 그 탐욕스러운 어떤 그 기관으로 정부라는 도구를 활용한 대통령이 아닐까 정도로 이제 이분을 좀 비하하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조차도 국민한테 사과를 할 때는 춘추관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정중하게 읽었습니다. 춘추관에서 이제 기자들을 상대로 한다는 거는 기자가 국민들을 대신해 서 보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게 국민 사과인 거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 언론들이 계속 사과했다고 보도를 해주는데 실제로는 국무회의, 그러니까 장관들의 그 강요회의 혹은 수석 비서관 회의, 자기 그냥 부하들 아닙니까? 비서들. 그런 사람들의 회의에서 그냥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이번에 조금 달라진 것이라면 유일하게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표현만 하나 더 들어간 것이 새로울 뿐이지 처음에 딱 이렇게 시작됩니다. 국무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도 벌써 13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줄줄줄줄 그냥 그동안 일어났던 일 읽고 그런 다음에야 이번 사고로 많은 고귀한 생명을 잃었는데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걸 국무회의에서 그 장관들 앞에서 한 것이 이게 어떻게 국민 사과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걸 사과라고 표현하는 저는 그 언론 보도 자체가
정확한 보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유족들이 저도 이렇게 어이없는데 그걸 유족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 못 받아들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민경욱 대변인이 그렇게 말을 한다? 이건 정말 상식을 벗어난 반응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민경욱 대변인 부분에 대한 청와대 대변인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사고가 났을 때 기본적으로 정부 당국자는 대통령 이하 대통령이 사실 행정 수반 아닙니까? 예. 죄송하다, 죄인이다, 잘못했다 무조건 이심정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청와대 대변인이 주로 한 게 뭐냐면 대통령이 굉장히 힘들게 뭐 열몇 시간을 달려가지고 진도를 갔다. 뭐 대통령이 이렇게 힘들었다. 그다음에 이제 교육부 장관이 라면을 의자에 앉아서 라면을 먹은 게 문제가 되니까 민경욱 대변인이 뭐 계란 넣어서 먹은 것. 황제라면. 예, 이게 무슨 청와대 대변인이 할 얘기입니까? 지금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우리는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이게 진척이 안 되고 있어서 송구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게 대변인이 할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사익 집단 무슨 뭐 어떻게 무슨 조폭 조직의 뭐 그겁니까? 그냥 얼굴 대변하는 사람입니까? 자, 이렇게 뭡니까? 해서 우리 어떤 이 복마전화되어 있는 이 관료 사회와 또 탐욕스러운 기업체 또 그 사이에 각종 이권 조직들 그 연결고리들이 이번에 다 드러난 셈이 됐고요. 하나의 문제를 짚었고 제대로 구조하지 못하고 네. 우왕좌왕하고 혼란스러워했던 그런 어떤 이 대비 시스템의 문제점을 짚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청와대로 상징되어 있습니다마는 정말 가슴 아프고 온 국민이 슬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단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어떤 문제. 바로 이제 우리 국가의 모습을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진단을 해봤는데요. 앞으로는 그러면 우리 국가, 우리 정부가 어떻게 좀 변했으면 좋겠는지, 뭘 했으면 좋겠는지 청취자분들의 전화를 받겠습니다. 바로 8호번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자기소개하시고요. 예, 구리에 사는 윤순호인데요. 예. 그 이번 세월호 그 사건을 보고 나서 느낀 바가 그 사건이 세월호에서 지금 희생되신 분들이 굉장히 미안스럽고 죄송스럽게도 우리를 대신해서 먼저 가셨다. 네. 그분들이 먼저 가시지 않았더라면 우리 같았으면 우리가 언젠가는 그렇게 참사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그러네요. 나름에서 참으로 슬프고 안타깝고 비통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 극약 처방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앞으로? 앞으로 공무원들의 그 내부자 고발 제도를 좀 더 활성화를 시키고요. 예. 그리고 옛 그 선거법에 오세훈 선거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벌금의 50배. 예. 공무원들이 뇌물 수수를 하게 되면 받아먹은 거의 몇십 배에 대해서 벌금형을 때리고 그 재산을 가족들에게까지 끝까지 추적해서 환수하는 거. 이런 극약 처방이 아니면은 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 아니한테도 이것을 치유할 방법이 알겠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의 내부 고발 제도 강화하자. 그리고 엄벌에 처하자. 그동안 우리나라에 여러 차례 대형 사고들이 났었는데요. 그 사고로 인해서 관리 책임을 지고 파면당한 공무원은 사실상 거의 없답니다. 자, 다음 전화입니다. 바로 86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디 누구십니까? 예, 인천 성남동에 살고 있는 방기조라고 합니다. 예,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우선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서로 좀 부서별로 좀 이기주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예. 현재 우리나라의 그 재난구조 시스템이 만약 미흡하다 그러면은 그 선진국에 뭐 연수를 가서라도 좀 구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좀 배웠으면 해요. 연수들 다들 다녀왔는데요. 다녀오고 예, 그냥 그뿐인 거죠, 지금까지. 예, 그리고 예. 정말 PD분이 빨리 말씀하셔서 말씀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예. 지금 저희가 다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초등 구조는 당연히 실패한 거고요. 예. 이런 문제 있을 때는 해경보다는 해군에 먼저 연락을 해서 그러게 말이죠. 구조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솔직히 사람들이 지금 말은 안 하지만요. 예.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 불신이 지금 너무 심합니다 지금. 예. 그다음 쉽게 말하면 내 가족이 만약 거기 있다. 만약 장관의 아들이랑 손자가 만약 거기 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본인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 네. 서민들은 지금 식당에서 밥을 산 얘기가요. 어떻게 이런 나라에 살 수가 있겠냐. 알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8587번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어디 누구십니까? 네, 춘천에 사는
애청자 조용덕이라고 합니다. 조 선생님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건이야 우리 기성세대들이 젊은 사람 앞에 정말 무릎 꿇고 끝까지 잘못했다고 해도 용서가 안 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마피아, 낙하산 다 이게 돈 때문에 다 이렇게 된 우리 아이들을 지금도 복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정부에서 지금 대처하는 거나 해경이 지금 해군하고 자기네 다 그릇 싸움이나 하고 예. 이런 부분 다 이해가 됩니다. 이제는 지나간 거니까. 예. 앞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어저께 조문을 갖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쇼, 막말로 이벤트 이런 건 하지 마시고 예. 이제는 진짜 이제는 달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아픈 국민의 마음을. 예. 하는 데 대해서 한 의원은 지금 종북 타령할 때입니까? 예. 의원님들이나 고위 공직자나 청와대 대변인 오늘 육아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이제는 진짜 엎드려 우리 기성세대들이 젊은 사람 많이 죽였으면 예. 이제는 수습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 마음을 어떻게 달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생각해야지 국회의원님들 진짜 회관에 앉아서 정부 타령이나 하고 짤데기 없는 소리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자제하고 이제 이 수습을 빨리 해서 아픔을 하루라도 유가족이나 지금 살아있는 학생이나 빨리 치유가 됐으면. 알겠습니다. 정부도 국회도 일단 엎드려 사죄부터 하는 그런 모습을 분명히 보여라. 자, 다음 분 여보세요. 8584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기소개하시면. 서울 중구에 사는 김정복인데요. 예.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정말 너무 총체적이라서 일일이 다 말을 할 수 없다 생각이 들고요. 종합적으로 봐서는 우리나라 압축 성장에 따라서 의식이나 모든 부분이 압축 성장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거에서 총체적으로 빚어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하나에서 끝까지 전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일이 다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압축 성장은 했지만 의식이나 이 사회 이끌어 가시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나 국민들이나 모든 인간성에서부터 그 압축 성장을 따라갈 수 없는 거죠. 의식 자체가. 그래서 총체적으로 골물대로 굶어가지고 이 몰살당할 생명을 죽이는 이 사건까지 빚어졌다고 보고요. 정말 이번에는 계속되지 않습니까? 계속돼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들이 이제는 이 국가 운영하시는 분들도 진짜 대한민국 세계에 창피할 일입니다. 이거는 후진국이란 걸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신용 등급 문제까지도 연결이 된다 생각하시고 진짜 대한민국을 다시 알겠습니다. 만든다 그거고요. 또 한 가지요. 언론에도 부탁드리고 싶고 국민들 자체도 부탁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 이것도 이렇게 반짝해서 이 사건 좀 끝나면은 또 두루묵입니다. 잊지 말아야죠. 잊지 말아야죠. 관심을 이번에는 제대로 갖춰질 때까지 언론과 국민들 모두가 당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잊지 않고 제대로 대비책이 만들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입니다. 8585번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기소개하시면. 예, 서울에 사는 애청자입니다. 지금 사태를 봤을 때 또 이게 어느 순간 지나면은 정치인들이나 국민의 생각에서 잊혀질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정치인들 그리고 국민들이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건을 위정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드는 거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대통령님이 당선이 됐을 때 현충원을 참배하듯이 국민의 안전을 한 번 더 생각하고 국민들도 잊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서 이런 세월호 참사뿐만 아니라 저희 국가에서 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국민들이 죄 없이 돌아갔던 분들을 위정할 수 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소를 만드는 게
앞으로 잊지 않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치부지만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장소가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잊지 말자. 말만 하지 말고 모두가 가서 한번 참배하고 또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볼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자는 의견이시네요. 자, 한 분 더 8586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어디 누구십니까? 네, 일산에 사는 황은주라고 합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얼마 전에 CBS 라디오에서 그 산재 희생자들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1위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도 압도적인 1등입니다. 압도적인, 예. 아, 예. 그때 알은 내용이 그 외국에는, 그렇게 잘못되었을 때 기업에서 내는 벌금 같은 게 인당 1억이 넘는 걸로 그때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예, 기업 살인법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요. 예, 엄벌에 처하죠. 예. 우리는 20명에 몇 천만 원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얼마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기업이 그 시설 재투자나 이런 거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그냥 빨리 벌금이나 물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그렇죠. 네,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이유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경제 성장을 너무 빨리 하면서 이제 기업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준 게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렇죠. 예, 이제는 우리가 국회에서 그런 시스템을 잘 이제 방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잘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법을 알겠습니다. 잘 개정을 해서 예. 국민들도 그런 게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입니다. 뒷부분에 전화 주신 분들 또 역시 우리 청취자분들이 가장 전곡을 찌르십니다. 압축 성장하느라고 그저 몸집 키우느라고 의식은 따라가지 못하고 해야 할 몸집 키우는데 거추장스러운 장치 이런 건 다 없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왔던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좀 아까 그 의견 주신 분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 또 이제 온갖 정부가 나서서 이런 거 감시 감독하겠다 막 이러는데 그보다 기업이 뭔가 잘못하면 크게 벌을 주는 그런 제도를 하나 만들면 기업이 알아서 안전 투자하고 기업이 알아서 보안 투자하고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식도 열었어요. 예. 최근에 우리 고객 정보 유출 관계 있잖아요. 예. 이걸 왜 정부가 관리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가 미국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닙니다만 미국은 예를 들어서 1억 건 이상 유출됐을 때는 우리 돈으로 1조 6천억 정도의 벌금을 내거든요. 네. 그러면 기업이 망합니다. 그러니까요. 안 망하기 위해서는 자체 노력도 하고 보완하고 전부 하는데 이거는 정부가 관리할 책임 사항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행정가들이 찾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건 그리고 기업 엄벌에 처하는 법은 통과가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근데 저는 사실은 법도 문제이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해운 업체들의 무슨 크루즈 여행을 갔다가 여당 의원 5명이 갔다 2013년에도 갔다 왔지만 2009년부터 매년 갔다 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계속 그 업체들이랑 유착돼 있는 상태에서 선주협회의 지구 후원으로 여야 의원들이 갔다 왔다 그거죠. 이런 보도가 나왔죠. 그러니까 그 입법도 안 되고 모든 곳들이 그러니까 공직자라는 데들이 그냥 자기 개인 주머니에 이익 들어오는 것만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거 당연히 중요하지만 문제는 그거를 운용하는 시스템은 결국 정부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성격, 정부가 얼마나 공정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느냐 그리고 엄정하게 관리하느냐 책임을 지느냐 이 부분인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거죠. 적발도 해내야 되고 처벌하는 것도 정부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조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래도 재난방재센터를 또 어떤 식으로 좀 바꿔야 되는지 그 말씀만 잠깐 하시죠. 제가 이제 그동안에 한 26년 제가 연구하고 있었다고 그랬는데 항상 주장하는 것이 현장 그다음에 중앙정부는 지원하는 시스템. 지원하고 감시 감독 어느 정도 수준 하냐. 이번에 정부에서 총리실 산하에 이제 기구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 기구가 가져야 할 기능은 딱 2개입니다. 현장 조직을 모든 방제 자원이라고 그러는데 정보, 물자, 인력, 장비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의무하고요. 그다음에 현장 조직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잘 조직이 됐고 어떻게 훈련하느냐 이것을 감독해주고 교육해주는 이런 이제
그 두 가지 기능을 가지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고는 현장 조직에 전부 조직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조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나 일단 문제 제기로 끝내고요. 오늘 여기서 나온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걸로 답이 다 내려졌다고 생각하면 우선 그거부터가 잘못입니다. 정말 찬찬히 하나하나 점검해서 꼼꼼하게 세심하게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도 또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었다고 완성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것이 가동될 수 있도록 현장에 이르기까지 실핏줄이 진짜 움직이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때까지 아까 어떤 청취자분께서 우리 다 서로 잊지 말자. 언론도 그런 감시를 계속 해달라.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언론도 빨리 잊어버립니다. 함께 노력해야 되겠고요. 저희는 아무튼 최선을 다해 안 잊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세대학교 조원철 교수, 한국일보의 서화숙 선임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